친구가 통풍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탄산음료를 끊었대요. 통풍을 유발하는 음식이 있나요? 최근에 제 주변에서도 통풍 환자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우리 출근할 때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길거리 같은데 크게 상처를 입지는 않았는데 다리를 저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족저근막염이 있는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아마 대부분은 통풍이 있었을 때 다리를 저시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통풍이라고 하는 질환은 예전에는 귀족병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었죠. 귀족들이라고 하면 육류 섭취가 아무래도 많게 되고요.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드시게 되고 술도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귀족병이라고 했는데요. 최근에 이런 통풍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되어져 있고 모두가 귀족이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통풍이라고 하는 질환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통풍이라고 하는 질환은 뭘까요?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관절과 관절 사이에 뾰족뾰족하게 쌓여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통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에 혈중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통풍이 잘 나타나는 것이죠. 통풍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요.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느껴진다고 해서 통풍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통증이 심한 질환이 바로 통풍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산이 왜 많이 쌓이게 될까요? 아무래도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서 기인하게 되는데요. 단백질이 소화가 되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흡수가 일어나는데요. 이런 아미노산이 대사가 되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암모니아도 독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요산으로 변형시킵니다. 이 요산이 다시 한번 변형이 돼서 요소로 바뀌어서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요산이 요소로 변형되지 않고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요산은 어디에서 대사가 일어나냐면 우리 간에서 대사가 일어납니다. 간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요산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통풍에 걸리기가 굉장히 쉽고요. 신장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풍은 체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집에서 같은 밥과 같은 반찬을 먹었는데도요. 큰형은 통풍이 없는데 둘째 형은 통풍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식품을 드시는 것도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연관이 있는 건 체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체질에 맞게끔 식생활을 개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통풍을 유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식품들이 있겠죠. 육류식품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장을 드시게 되면 요산 수치가 훨씬 더 많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다른 식품으로는 효모가 들어있는 식품들도 통풍을 유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효모로 만들어진 술입니다. 막걸리라든지 아니면 포도주라든지 아니면 맥주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효모로 발효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술들이거든요. 이러한 술들을 드셨을 때도 요산 수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버섯 안에도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고요. 등푸른 생선에 요산 수치를 높이는 성분들도 많이 들어있다는 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등푸른 생선으로 만들어진 오메가3 제품 안에도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패류라든지 아니면 조미료 안에도 요산 수치를 높여주는 핵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질문하셨던 것처럼 탄산음료를 드셔도 요산 수치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정확하게는 탄산음료가 아니라 탄산 안에 들어있는 당분 성분 때문에 요산 수치가 높아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반 설탕보다는 탄산음료 안에 들어있는 콘 시럽이라든지 아니면 합성 감미료 같은 경우가 요산 수치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일 텐데요. 사실은 현대의학으로는 통풍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식품 안에는 특별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성분이 바로 퓨린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퓨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은 요산 수치를 급격하게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섭취하시는 데 주의가 필요하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식품들은 드시지 않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통풍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통풍이 심해지게 되면 염증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온몸에 열이 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통풍이 심할 때는 꼭 병원에 가셔서 약을 처방받으셔서 요산 수치를 낮추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염증 수치를 낮추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염증들이 관절과 관절 사이에 발생되게 되면 관절에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꼭 질문하시는 것이 있죠.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이 있나요? 라고 이런 것들을 질문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을 통해서 요산을 녹여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을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기왕 물을 드신다고 하신다면 알카리수 들어보셨죠? 전해환원수라고 하는 알카리수를 드시는 것들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왜 알카리수를 권장해 드리냐면 산이잖아요. 그래서 산을 중화하기 위해서 알카리로 되어져 있는 물을 드시는 것들을 적극 권장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산성 성분인 요산을 중화하기 위해서 알카리 미네랄 성분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게 바로 칼슘 또는 마그네슘입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시중에서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꾸준히 드시는 것들은 통풍을 예방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요산을 녹여내는 유기산을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유기산 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C가 유기산이고요. 식초도 유기산입니다. 이러한 비타민C와 식초를 평상시에 꾸준하게 드시게 되면 통풍을 예방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식초도 산성 아니야? 근데 산성을 중화할 수가 있다고? 녹여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식초가 pH가 산성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식초가 우리 몸 안에서 대사가 되면 이 산성 물질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요. 알카리 물질만 남기 때문에 요산을 녹여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초는 pH는 산성이지만 알카리성 식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맛 나는 과일도 pH를 측정하면 산성으로 나오지만 과일은 뭐라고 얘기해요? 알카리성 식품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죠.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됨으로 인해서 산성 물질은 날아가 버리고 알카리성 물질만 남기 때문에 알카리성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상시에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고요. 채소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먹기가 불편하신 경우라면 요즘은 얼마든지 생식이라고 해서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드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통풍을 질환으로 생각하셔서 통풍이 낫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경우도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통풍은 낫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으로 이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일시적으로 요산 수치를 낮춰서 통풍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가 될 뿐인 거지 치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흔하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통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통풍은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안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체질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본인 체질에 맞게끔 식품을 선택해서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